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죠.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10년 후에 글로벌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갈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학자들도 관심이 많고요. 기업인 전문가들도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크리스토퍼 토마스하고 완더 우 이 두 학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점입 가경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양국이 지금 현재 모두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조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많기 때문에 또 미국도 우리 경제 의존도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158개 저명 기업가들 대상으로 해서 미중 갈등의 미래를 예측한 거를 보면은 몇 가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미중 갈등은 대체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기술 독립을 들고 나왔고 또 중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최첨단 기업, 하이테크 기업이 해외로부터의 여러 가지 부품이나 원재를 조달하는 것을 완전히 독립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된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망을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두 번째, 바이든 정부의 큰 도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속된 중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 금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선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강화할 거냐, 아니면은 유화적으로 나갈 거냐. 아직도 바이든은 정책을 재점검 중이고 명확한 노선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기조는 당연히 유지하고 오히려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은 군사, 교육, 기술 부문에서는 더 강화하고 심지어 인권 부문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민간 부분에서는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느냐. 결론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보다도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다. 또 중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산업정책으로 기술 기업에 대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흔히 이거를 내셔널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 국가에서 독과점에 관계없이 가장 최고의 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거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구매하고 조달하는데 국내 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해외 기업은 국내 시장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흔히 홈 어드밴티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하이테크 시스템 그리고 솔루션 부문의 경쟁력을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다 도입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하고 중국의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겠죠. 특히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을 뒤쫓아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미국은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은 중국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공공부문에서 국내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외국 자본에 대한 전통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서 당근과 채찍을 주로 동시에 주는, 그래서 미국 기업의 해외 기술 유전을 막고 그리고 자국의 해외 첨단 유수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향후 10년 후에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정말 가능할 거냐,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이루어질 거냐,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아주 흥미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반도체와 신소재, 퀀텀 컴퓨팅에서 중국이 기술 자립의 목표를 달성할 거다라고 보는 기업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 독일, 또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수준, 기술 역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다. 중국을 제외한 분야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는 34%의 기업인들이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 한국 등이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의 기술 역량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중국도 기술 자립을 달성할 거다라고 보는 기업가가 47%나 돼요. 반면에 15%의 기업인들은 중국이 아무리 해도 결국은 세컨티어에 약간 뒤에 처져 있는 2류에 거기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15%의 기업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는 중국의 정책에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표에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반도체, 신소재, 이 IT 부분의 핵심 기술 역량은 역시 지금과 현행 체제로 대부분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부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역시 중국의 추격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중국이 달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부분이 주로 이제 CPU, GPU, 반도체 장비,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는 일부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이런 표를 보시면요. 2025년에 중국이 글로벌 탑3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걸 조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전기차 부문에서는 84%의 기업인들이 중국이 글로벌 탑3에 올라올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하이엔드의 어떤 자율 운행 이런 부분에서는 50% 내지 30%만 보고 있고 퀀텀 컴퓨팅에서는 29%가 탑3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탑3가 될 거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낮은 비율로 전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CPU와 GPU 부분이에요. 이거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거다. 일부 핵심 역량은 올지 핵심 부분은 올지 몰라도 이거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도 10% 미만 글로벌 탑3에 중국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25년까지 내다보는 거고요. 그럼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미중 갈등의 결과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10년 후에 현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세요. 10년 후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free for all이다. 다 똑같이 될 거다. 자유롭게 경쟁하게 될 거다. 같은 레벨에서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8%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이 역시 지배적인 위치일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25%입니다.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테크놀로지에서 복점을 할 거다. 둘이 나눠 가질 거다. 이게 42%예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10년 후에는 중국이 상당히 따라와서 미국과 중국이
나눠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큰 비중은요. 기술 냉전이 일어나서 중국하고 거래하는 데는 미국에서 거래 못하게 하고 미국하고 거래하는 데는 중국이 제한하고 이렇게 시장을 분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25%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동안에는 뭐 안미 경중이다.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흔한 말로 양다리 걸치는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행히 어부지리를 한다면 좋겠지만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새우등 터지는 일이 있으면은 너무나 심각한 거죠. 특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도 투자하고 미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